오늘은 생명의 연속성 1회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생식으로 번식하는 어떤 생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생물의 번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생물은 우리가 히드라라고 하죠. 자, 히드라가 되겠습니다. 이 히드라는 우리가 무성 생식 방법 중에서 출하법이라는 번식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출하법을 번식하는 생물에는 이 히드라 이외에 말미잘, 산호, 또 효모 이런 것들이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은 우리가 분열법 또는 이분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분법이나 분열법 같은 우리 번식 방법은 분열 후에 모체와 자손의 구별이 안 된다는 점이 있고, 이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생물들은 모체와 자손의 구별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자, 우리가 이 히드라는 출하법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체보다 자손의 크기가 작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체와 자손의 구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체보다 자손의 크기가 작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난다. 자, 이건 우리가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형질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모체하고 자손의 형질이 100%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네 번째, 모체와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자, 이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모체와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서로 100% 똑같습니다. 자, 곰팡이나 이끼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식한다. 곰팡이나 이끼 같은 것들은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건 맞지만은 곰팡이나 이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하법이 아니고 포자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생물과 같은 방식으로 번식한 생물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미리 건조시킨 효모를 준비하고 10% 설탕물에 넣어 40도씨에서 두세 시간 놓아둔다. 자, 스포이드로 효모의 한두 방울을 떠서 받침 유리 위에 떨어뜨린다. 자, 다를 보면은 메틸렌 블루용의 한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덮개 유리로 덮는다. 자,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효모인데, 자,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하는데 이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생명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드라, 말미잘, 산호 이런 게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불어나면 바닷물의 색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적조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생물의 생식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플랑크톤은 우리가 분열법, 곧 이분법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분법의 특징은 무성 생식 방법으로 자손과 어버이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환경이 변하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손의 크기는 어버이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로 단세포 생물의 번식 방법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에 비해 유리한 점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유전자 구성이 다양합니다.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한다더라도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우수한 품종을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데 유리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영양생식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버이의 장점을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영양생식, 곧 무성생식 중의 일부인 영양생식의 장점이 되겠죠. 자, 식물의 영양기관으로 쉽게 번식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것도 역시 영양생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암수 생세포 상관없이 쉽게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는 암수 생세포에 상관없이 쉽게 자손을 만들 수 있다도 무성생식의 특징이 되겠죠. 다섯 번째, 두 생세포의 결합으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지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고동한 생물일수록 크기가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생물의 고동한 정도하고 염색체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죠. 또 염색체 수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동하고 염색체 수가 작다고 해서 하등한 동물은 아닙니다. 두 번째 DNA라는 유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우리 염색체의 주성분은 DNA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생물의 종에 관계없이 수와 모양이 같다. 자, 생물의 종에 따라서 우리의 숫자가 다르죠. 자, 모양도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단세포이건 다세포이건 염색체는 다 존재하게 되겠죠. 자, 체세포 분열 시에 나타나지 않고 감수 분열 시에만 나타난다.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 시, 곧 분열 시, 핵분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게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체세포의 염색체 수를 2n으로 표시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우리가 체세포에는 항상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상동 염체 곧 짝을 이루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염색체의 개수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2n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가와 나의 염색체 그림이 있는데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자 우리가 성 염색체 보는 가는 자 XY로 되어 있죠. 자, XY는 곧 우리가 남자의 성 염색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XX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역시 우리가 보면은 여자의 염색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가와 나가 각각 남자하고 여자 염색체인데, 자, 이게 먼저 체세포의 염색체인지 아니면은 자 생세포의 염색체인지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세포의 염색체인지 생세포의 염색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상동 염색체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각각 쌍을 이루고 있죠. 자,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나는 다 체세포의 염색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1번에 자, 체세포의 염색체이다. 맞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자, Y 염색체는 남자만 가진다. 이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위 염색체는 모두 22쌍이다. 자, 우리가 상위 염색체라는 것은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와 나 공통으로 자 22번 염색체까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22쌍의 염색체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의 성염체는 두 개이다. 자, 가의 성염체 X, Y 두 개가 되겠죠? 자, 5번에 가는 여자, 나는 남자의 염색체이다. 자, 가는 남자의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를 알아보게 한 실험이다. 자,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의 실험 자체를 보면은 우무 덩어리를 잘라 한 변이 각각 1cm, 2cm인 정육면체를 만든다. 자, 나를 보면은 크기가 다른 두 우무 조각을 식용색소가 든 비이커에 넣는다. 다를 보면은 5분 후 우무 조각을 꺼내서 자, 중앙을 자른 후 색소가 스며든 정도를 비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자, 왜 세포가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않고 자,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개체의 크기가 커지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자, 일정 크기가 되면은 세포 분열로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세포의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체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곧 부피에 비해서 자, 표면적이 커질수록 자, 우리가 물질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에 보면은 기억에 부피가 커질수록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표면적이 커져야지 물질 교환이 더 유리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물질 교환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님 보면은 부피가 커질수록 전체 표면적이 작아진다. 자, 부피가 커질수록 전체 표면적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자, 부피가 커질수록 전체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진다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뒤에 보면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 이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리을에 세포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필요한 물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양파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부침으로 세포를 잘게 찢을 때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사전에 처리해주는 과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사전에 처리해주는 과정이라는 것은 해리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해리 과정. 해리 과정이라는 것은 55에서 60도 되는 묽은 염산에 넣고 중탕하는 과정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위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보면은 가는 지금 두 개의 딸액이 형성이 됐죠. 자, 우리가 이 딸액이 형성된 것은 자, 세포 분열 중에서 바로 말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를 보면은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죠. 자, 이 시기의 특징은 우리가 중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달을 보면 지금 자, 핵 속에 자, 염색체가 나타나고 핵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를 보면은 자, 염색체가 방추 사이에서 양쪽으로 끌려갔죠. 이 시기는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를 보면 지금 염색체를 볼 수 없죠. 자, 우리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기에만 관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마는 바로 강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순서대로 우리 나열하면은 자, 강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체세포 분열의 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면 체세포 분열에서 한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앞서 말했던 바로 우리가 세포 분열 중에서 자, 우리가 중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 1번에 핵막과 인이 없어진다. 자, 핵막과 인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정기 때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핵물질이 2배로 증가한다. 자, 이 시기는 우리가 강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염색사가 염색체로 변한다. 자, 이 시기는 우리가 정기 때가 되겠죠. 자, 염색체의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다. 이 시기가 바로 중기 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방추 사이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후기 때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